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김건희 여사를 들어서 공적주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라인, 김건희 라인이겠죠?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센 발언 같은데, 의원님. 점점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곧 내려질 것 같다라는 보도나 뭐 소문이 나니까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이제 사실상 그거에 반대하는 의견을 며칠 전에 내놨고, 이제는 급기야 소위 김건희 라인에 대한 인적 청산까지 언급을 했어요. 네. 이쯤 되면 막가지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차별화도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 잡히기로 되어 있던 대통령과의 이른바 독대. 그렇죠. 네. 근데 독대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본인이 미리 빌드업을 해놓고 독대에서 뭐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독대 이후에 내가 공개적으로 그동안 내가 밝혀왔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라인의 청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얘기를 했다라고 언론을 향해서 공표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 세 번째 가능성은 야 이거 도저히 오래 하면 안 되겠다. 탈출을 염두에 둔 행보다 국민의힘 네. 대표직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손해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한 그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세 개 네. 정도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그 사이에 네. MC 장관님 늦게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좀 예. 늦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여사님 또 어디 가시나 봐요. 왜요? 이 시간에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어디 좀 알아봐 주세요, 기자님. 어디 가셨어 지금? 차가 왜 요즘 핑계를 대는 사람들 많은데 여사님 핑계를 대죠. 차가 왜 이렇게 막혀요? 이 시간에 원래 안 막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네, 한번.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아마도 고위 관계자 어딩으로 나왔는데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비선 라인 인사 없다 얘기죠. 그러면서 비선 조직이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입장을 내기가 좀 곤란한 상황 같아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점점 수위를 좀 높이고는 있는데 거기에 또 정면 대응을 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재보선 코앞인데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고, 다만 속내는 익명의 관계자 멘트로 언론에 좀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직접적으로 반박은 하지 못하고, 제가 오늘 언론에 비친 이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를 하나하나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한 관계자 멘트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재보선에 질 걸 대비해서 음. 좀 빌드업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혹시 재보선 결과가 나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용산이 내 의지를 안 받아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용산은 또 용산 입장에서 계속 지금 발언 수위 높이는데 괜히 나중에 재보선 그 결과 안 좋으면은 정부 핑계 대려고 그렇죠. 한다. 네.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야. 양쪽이 서로 빌드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민동기 평론가님은 이제 정부 핑계 될 수 있다는 워딩이 눈에 들었다고 하셨고,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세 번째 가능성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일찍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나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신 거죠. 네. 그것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대표 임기 만 2년을 다 채운다? 물론 지금 대선에 나가려고 하면 대선 전 1년 6개월 전에 그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는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당원 당규에 의하면 만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할 텐데, 근데 사실 당원 당규야 뭐 개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같이 대선 전 1년 전까지는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만 바꿔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 9월까지도 상황상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특히 이제 인사 문제를 최근에 거론했잖아요. 맞아요. 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 쪽보다 여당 내부의 분위기가 더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원외 쪽에서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현역 의원들하고 저녁 먹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연이어서 저녁을 먹었잖아요. 네. 원외는 기본적으로 다 떨어진 분들이잖아요. 네. 총선에서. 그 원외 당협위원장 하면 힘들거든요. 돈은 돈대로 깨지고 뭐 맞아요. 네.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저도 오래 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뉴스 중심에 섰던 사람 중에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네. 같은 경우 또 충격을 준 게 사실은 공항공사 사장으로 간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원외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런 수준의 사람들이 뭐 국토부 차관도 하고 지금 공항공사 사장도 가 있고 저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연봉 3억이 넘는 네.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도 2인자. 사실은 여당 쪽에 불만이 더 커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열이 확 받는 거지.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저만 못해? 아니면 누가 봐도 이게 수준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자리에 중용을 하면서 뭐 인사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불만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밑에서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 의견을 들으면 민주당 쪽보다 훨씬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평가가 박해요. 네. 이런 게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또 그들이 보기에는 한동훈 당대표가 미래 권력일 수도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이러나 저러나 이 보궐선거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그렇죠. 결과에 굉장히 의탁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를 오늘 이렇게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김건희 라인을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표현이 좀 서로 다르더라고요. 네. 일곱 간신이라는 표현을 기사에 간신 썼어요. 7인. 네, 간신 7인. 네. 그래서 이제 이니셜을 썼어요. 영어 이니셜을.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는 한남동 라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기시 되던 단어를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재미있는 거는 방금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권 내 인사 불만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한동훈 대표가 이거 익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이른바 한남동 라인, 김건희 여사 라인이 어떤 사람이 공공기관장으로 이제 갔나 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대통령 고위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대통령 고위 관계자가 당사자한테 참모한테 주의를 좀 줬나 봐요.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보다 윗선에서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앙일보에 익명으로 보도가 됐어요. 네. 이 관계자가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건희 여사 라인이 그만큼 용산에서도 셌다는 얘기고 이것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불만이 굉장히 첨예했다는 얘기죠. 아니 말씀대로 언론 보도에 그 한남동 7인, 그러니까 한남동 라인과 간신 7인 합친 말입니다. 조어가 됐고 그 조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이 또 오늘 여의도 정가에 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실명을 언급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강원도 황 사장님 아들. 술친구, 강원도 술친구. 지역마다 대통령께서 술친구가 있으신데 강원도 술친구 아드님 아니에요. 요즘 강원도가 뜨잖아요. 네. 강원도의 힘. 네, 여사님한테 뭐 작은 엄마 했다고. 대통령한테 삼촌이라고 부르고 행정관인데 네. 그렇게 부르는데 다른 행정관이나 다른 뭐 실장들보다도 힘이 셌다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세서를 종합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명단화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는 사실 징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큰일 터지기 전에 꼭 이런 일들이 맞아요. 네.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시감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은밀하게 일부 사람들만 수군수군 되던 게 기사화되고 물론 신문 기사에는 이니셜로 등장했습니다만 네. 알만한 사람들은 누구누구 얘기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명단화돼서 또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여권 내부부터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 쳐내라, 쫓아내라 일단 거기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 한쪽에선 무슨 얘기야? 내 새끼들인데 어느 놈이 건드려? 뭐 이렇게 하면서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사실은 이 정상적인 상황은 전혀 네.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 발언이 생각나는 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처음 비서실장 임명되자마자 했던 얘기가 대통령실 직원들 각자 따로 정치질하지 마라.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비서실장 네. 되자마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이미 이런 일들이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 증거가 아닐까. 저는 그 발언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방금 언급했던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보다 황모 행정관이 더 센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더 셀 것 같은데. 아니 난. 우리가 이렇게 웃고 나이가 굉장히 떠들면서 이런 적다던데. 얘기들을 이렇게 사석에서 공사석에서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대남 전 행정관도 이제 사삼을 하다가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누구누구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십상시 얘기를 하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의 유언 비어를 자꾸 언론들이 확대 해석해서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하는 거 유언 비어 같은 것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유언 비어가 맞나요? 아니 네. 근데 그거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김대남 전 행정관하고 통화한 녹취가 다 공개가 됐고 그리고 뉴스버스 전 김태현 기자하고도 통화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게 단순히 텍스트로만 공개가 된 게 아니고 오디오까지 다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아무리 김대남 전 행정관이 지금은 이제 뭐 네. 대통령실에서는 자꾸 유언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통화 대화의 맥락상 보면은 굉장히 내부의 얘기를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유언비어라고 막 단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명수 기자라든가 김태현 기자하고 얘기를 할 때 아주 구체적인 실명 한 명 한 명이 다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다 삐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맥락상 보면은 실명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단순히 유언비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남동 라인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세설에 많이 오르게 된 경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4.10 지난 총선 있잖아요. 네. 끝난 다음에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을 누구 기용하느냐 문제가 그렇죠. 나왔을 때 네.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 그 네. 배우로 언론과의 접촉 경위나 보도 경위들 따지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 좀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닌 거로 거의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실제로 검토를 했었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오른 분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뭐 아예 거들떠보지도 네, 않는 상황이 어려워졌죠. 지금 네.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공경을 맡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때도 크게 보도가 됐던 게 이른바 이게 여사 라인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짠가 보다 라고 하고 난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검토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단지 네. 소문에 그치지 않고 네. 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이거 근거 없는 소리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했는데 고위 관계자도 아니고 관계자 발로 모르니까 하는 소리다. 그렇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뭐가 그 그랬나 관계자가 그때. 행정관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용산 출입하는 대통령실 기자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 근데 전해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공식 라인에서 부인했잖아요. 네. 박연성 총리하고 양정철 비서실장설을 아니다. 네.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서 부인을 했고 네. 대통령 그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얘기했어요.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뒤에도 계속 관계자 발로 언론에 맞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확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때부터 비선 존재하는 거 아니냐로 얘기가 확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한남동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실세인 김건희 여사와 친한 라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직책이 더 높아도 네. 찍소리 못하고 계속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김대남 씨 네.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고위 그 사람들 다 그 헛발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녹취에.
물론 저희가 이제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역학관계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오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여하간 이런 소문이 나온다는 건 사실 임기말 현상 같아요. 이미 이렇게 임기가 중반 터닝 포인트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명단 돌고 누가 농단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 나온다는 거는 너무 기형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말기적 증상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의 뭐야?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는 이겼죠. 그것도 뭐 수도권에서는 더 이길 수 있었는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래서 경기 남부에서는 많이 졌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2023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그때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내는 전당대회 이후부터는 그게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 전당대회 이후부터는 계속 본격적으로는 이 임기 이제 반환점도 한참 남았는데 절반도 못 갔는데 그때부터 말기적 현상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급기야 요새는 뭐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거죠. 여당 대표가 이 인적 청산으로 그렇죠. 공격을 하니까 네. 이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임기 때는 인기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당시 네.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근데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면 여당 쪽에서 인적 청산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DJ 정부 때는 누가 인적 청산 얘기를 맨 먼저 치고 나왔냐면 당시 정동영 의원이 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당이 분열되면서 신문 쓰기가 어려운 구도로 가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 상황 같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물론 이제 사흘에 걸쳐서 에스컬레이트 된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토요일 날 인적 쇄신 얘기를 하고 또 어제 이제 말 그대로 여사 라인에 관련된 얘기들 오늘 띄워놓고 오늘은 아예 그런 라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쉽게 얘기해서 김건희 라인이 존재해서 안 된다라는 완성형의 문장을 사흘에 걸쳐 쓴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보고만 있을 또 우리 그 예를 들면 친윤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핵관 원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보니까 오늘 좀 이렇게 총대를 맨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치를 평론 정치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검사 한동훈은 이제 김건희 여사 기소에 대해서 의견을 내니까 증거 법리가 아닌 국민 눈높이로 기소 결정했냐라고 이런 반문을 던집니다. 여론을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발언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는 있는데 여전히 결정적인 어떤 대목에 가서는 머뭇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네. 오늘도 기자들이 최고위원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김건희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인물이라든가 방법, 인적 쇄신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거기에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꼭 그 특유의 한동훈 대표 특유의 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사실 궁금하잖아요. 네, 뭔가 매듭을 안 짓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적 쇄신을 내가 이렇게 뭐 용산에게 건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기자들이 더 보도를 많이 할 텐데 결정적일 때 그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권성동 의원의 평론 정치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뭐 용산을 좀 공격을 한다, 비판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체성, 디테일에 와서는 결정적으로 싹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판적 의미도 좀 담고 있다고 봐요. 네, 자기 이제 이 친한계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물어보면 본인은 굉장히 아사모사하게 얘기해요. 네.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이미 다 무슨 소리야, 말씀드렸다고 이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긴 장문의 글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오랜만에 좀 폼이 좀 살아온 것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성동 의원 같은 분들이 탄핵 공포 마케팅 하신다고 하면서 권성동 의원이야말로 가로 열고 닫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얘기하는 거겠죠.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인데 자꾸 그런 말씀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의원님. 그 말은 할 말인가요?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아니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법사위원장이라서 맞아요. 탄핵 재판을 할 때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른바 이제 탄핵을 대리인 주장하는 자격으로. 그렇게 네. 법정으로 따지면 검사 역할을 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자리 가기까지 실제로 다 수사한 게 누구예요? 수사해서 잡아놓고 공소장에 막 피고인으로 적시하고 다 한 거는 지금 윤한 그 커플인데 그거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도 재차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남동 7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대해 재차 반박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마 이제 의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겁니다. 무엇보다 저를 겨냥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용을 꺼내든 알량하면은 비애감마저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야. 도곡동 7인회 뭡니까 이거 도대체? 한남동 7간신에 대비되는 도곡동 7인회 얘기까지 굉장히 이거 나오고 이제 도곡동까지 점점 나왔어요. 점점 예. 막 가고 있어요 양쪽이. 아, 일부러 그렇게 7명에 맞추나?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일부러?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꼭 7명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옛날에는 8인회가 있었어요. 예. MB 정부 시절에는 8인회가 있었지. 음.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8인회 그 원로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포함시키면 8인이에요. 김건희 밑에 8인. 여사 밑에 그쪽은 8인. 그렇게 하면 좋아. 그쪽은 그렇게 8명, 이쪽은 한동훈 대표까지 하면 또 8명 되나요? 아니 도곡동 7인회 전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 이거는 뭐 조언가요? 아니면 실제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뭔가 몰아내는 세력들, 뭔가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비토 의견을 강렬히 전달하는 그런 뭐 모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 이 도곡동 7인회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이걸 꺼냈잖아요. 그러면은 국힘 내부에서 도곡동 7인회로 언급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글쎄 뭘까요? 저도 이게 궁금하긴 했어요. 도곡동 7인회는 언론지상에서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것도 명단 도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있으면 명단 돌 것 같아요. 또 이니셜 해가지고. 네. 네. 이게 뭔가 도곡동이라는 말이 가진 어감이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MB 떠오르죠, MB. MB. 네. 한동훈 친이계, 대표가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금도 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도곡동은 한동훈 대표의 거주지를 뜻하는 것이고 거기 7명 뭐 김종혁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김경률 회계사나 하려면 또 7명 만들어낼 수도 있기야 있겠죠. 근데 그래서 한남동 7간신하고 도곡동 7인회하고 이제 점점 점입 가경으로 막 가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거 독대 이루어질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까지 양측이 객관적인 논쟁이 아니고 감정 논쟁으로 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제가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간에 만나고 싶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네.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성사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한동훈 대표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보궐선거가 16일에 끝나고 나면 그다음 17일 그리고 18일이면 검찰에서 검찰 국정감사가 시작이 맞아. 됩니다. 중앙지검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도이치 사건 관련해서도 기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고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 끝나고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 국정감사 중에 만날 거예요? 그것도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신지호 그 전략기획 부총장이 오늘 라디오 나와가지고 3가지 요구를 독대에서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그 다음에 검찰의 그런 뭐 객관적인 그런 기소라든가 이런 거 담보하는 것들. 그리고 3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김건희 라인 같이 특정 비선 라인 두지 마라 요건데 이미 3번 없다고 했죠. 네. 2번 만약 결론이 말 그대로 MC 장원 얘기를 나와요. 그러면 결국 활동 자제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것조차도 지금 수용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독대를 할 이유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렇긴 하죠. 이제 만약에 3가지 다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오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예 안 만나거나 아니면 만난 다음에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언론을 상대로 내가 뭐 이런 3가지 건의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 근데 수용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의 의지다. 근데 만약에 이 3가지 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여당 대표로서 뭐 특단의 결단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이런 직을 식으로 던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예를 지르겠죠. 들면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은행 털이범 영화예요. 네. 터무니없는 인질들을 붙잡고 터무니없는 걸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예. 현찰과 헬리콥터를 준비해라.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경찰 측에서는 막 이거 어떻게 준비해 줘야 돼. 어떡하지 하고 있는 동안 굴 파서 도망가거든요. 전 독대 요청이 헬기 요청과 비슷하다. 뭔가 이런 상대방의 거. 실용없는 요구와 함께 뭐 퇴로를 마련하는. 그런데 아까 딴 쪽으로 김용남 의원님의 퇴로가- 말씀과 붙여보면 네, 그렇죠. 해석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테러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 벌기용으로 독대를 계속 꺼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독대가 헬리콥터만큼 어려운가요? 대통령실 측에서는 지금 어렵죠, 아니, 사실. 근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둘 다 독대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보선 이후에 독대를 하기로 한 것 자체가 원래 전에 해야 맞죠. 그치, 사실은. 전에 해야 맞죠. 이게 말도 안 선거를 되는 위해서도. 거고. 예. 그러니까 잠시 이제 우리는 독대할 예정이다라는 거를 언론에 미리 이제 좀 이미지화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시간을 번 건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수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용산에서 저 달고 않을 걸 뻔하게 알 텐데 그 왜 수위를 높일까? 만나기 싫다는 거죠. 독대하기 싫다는 거고. 그리고 용산 입장에서는 더더욱 땡큐죠. 저렇게 하니까. 어? 그러니까 양측이 다 만나기 싫은 어떤 명분 쌓기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독대한다고 사실 그러면 여사의 지금 저 활동 자제 일단 그게 기본 아닙니까? 뭐 사과도 사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대통령께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네. 실제로 여사를 어떻게 지금 핸들링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만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제로 그 여사 관련 문제를 한동훈 당대표가 제안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희 내피셜인데 네. 만약에 독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밖에서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는 그 정도의 요구를 대통령 앞에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실제로 면전에 저는 회의적이에요. 면전에 두고. 예. 예. 아니 실제로 안 하더라도 네. 독대 끝난 다음에 언론을 상대로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앞에서 못하고 앞에서는 어버버 해도 나와서 내가 얘기했다 당당하게 얘기했다. 기자들 앞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네. 당사자 앞에서 과연 저 얘기를 할까 약간 의문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윤한 회동이 필요한 거는 아니죠. 그렇죠. 김한 회동이 맞아요. 필요한 거지. 예. 사실은. 네. 근데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네. 비공식적으로라도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